2점 수능 테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블루라이터를 켜고 이거 녹화를 해가지고 좀 누렇더라고요. 이제 블루라이터 껐습니다. 자, 1번. 한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이론.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확장설을 순서대로 나타난 것이다. 좋습니다. 자, 대륙이동설. 백앤너는 가해 증거로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제시하였다. 백앤너 대륙이동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륙이동설 증거가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가 아니죠.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는 가나다 중엔 나입니다. 다예요. 해저확장설.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억 틀렸다가 아니라 얘는 뭐지? 매번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니은 나에 의하면 멘틀에서 일어나는 열대류에 의해 대륙이 이동한다. 멘틀 대류설에는 멘틀에 일어나는 열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맞죠? 디귿 섭입대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대 진원의 분포. 섭입대라는 거는 다른 말로 베니오프대고 베니오프대의 존재가 해저확장설의 증거다라고 아까 개념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달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맞겠죠? 4번입니다. 2번 그림은 여러 대륙에 존재하는 고생대 말의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 분포. 이거 보자마자 백앤너 대륙이동설 증거 딱 떠올라야 됩니다. 기억, 여러 대륙에 존재하는 빙하 퇴적층의 분포에 연속성이 나타나지요. 여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또 아시아, 인도 쪽까지 여러 대륙의 빙하 퇴적층이 분포하고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니은 고생대 말에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현재보다 고緯도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자, 이런 거 좀 자주 틀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한 친구들은 쉽게 생각할 텐데, 자, 고생대 말에 빙하 퇴적층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프리카가 고생대 말에는 남극 쪽에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적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도는 높아집니다. 이게 남쪽으로 간다고 해서 위도가 낮아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면 왠지 위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북반구 기준이고요.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가면 위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건 남반구, 남극 쪽으로 가까워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구과학 공부할 때 이 북반구 위주의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북반구 위주의 사고를 노리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낚시에 걸려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현재보다 고緯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륙이동설의 증거 말씀드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홈즈의 멘틀 대류설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난다.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난다. 맞죠? 다음 B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해구가 형성된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의 하부에는 해령이 있어. 뭐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해령이 나오면 안 돼요. 멘틀 대류설에서는. 지금 멘틀 내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멘틀 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멘틀의 열대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4번 어느 해역의 해수면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자, 이 문제는 음양측신법 문제입니다. 음양측신법은 항상 해수에서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1500m/s 문제 주어집니다. 음양측신법. 자, A와 B 사이에는 열곡이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는 왜 열곡이 존재할까요?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3초 이상 걸렸는데 그러면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그럼 열곡이 아니겠죠. 해구라고 하면 모를까 또 열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자 이게 해구라고 하면 맞죠. 왜냐면 13초 이상이면 9,000m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것이죠. 해저면의 경사는 A 부근이 B 부근보다 급하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A 지역과 B 지역에 이 초음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깊은 거예요. 근데 A 지역 근처를 보면 A 부근을 보면 시간초가 빠르게 바뀝니다.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다는 건 깊이가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B는 13, 12, 11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깊이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깊이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건 경사가 작다는 거고요. 따라서 경사는 A 부근이 급하다가 맞습니다. 이 해역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9,000m보다 깊다. 자, 이 9,000m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나오냐면 1,500 곱하기 6입니다. 왜 하필 1,500을 예로 들었냐? 전파 속도가 1,500m/s이기 때문에 1,500을 예로 들었고요. 그러니까 1,500 곱하기 6 하면 9,000m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복 시간이 6의 2배인 12초인 경우에는 9,000m짜리 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이미 12초 아니라 13초까지 나와 있죠. 그럼 13초 구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9,000m보다 깊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디귿 맞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어느 해역에서 해양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양 지각의 연령이 제일 0년에 가까운 바로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해령이 되겠습니다. 자, A의 해양 지각은 신생대에 생성되었다. A의 해양 지각 나이는 여기입니다. 색깔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9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정도니까 신생대가 맞겠죠. 요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질시대는 2단원에 나오지만 섞어서 내고 있는 거예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두껍다. 자, 해저 확장설의 증거에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두껍다라고 배웁니다. 따라서 C 지점이 더 두껍습니다. 니은 틀렸겠죠. 이 해역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발산형 경계. 이 그림에서는 요 해령이 바로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이게 현재 위아래 방향, 지금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디귿 선지는 맞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라는 문제를 내려면 항상 방위를 줘야 됩니다. 이 5번 문제에서 여기 방위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위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위표를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위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혹시 모르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 방위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쪽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기 때문에 방위표가 만약에 이 방위표로 나왔으면 이 발산형 경계는 동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부분 주의해줘야 됩니다. 방위표라는 거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나 좀 배웠다가 다시 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어느 해령 부근에 고지작용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해양지각의 연령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일단 문제의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요. 해양지각의 연령을 A랑 B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열곡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걸 찾습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자, 이렇게 써줘야 여러분이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A가 B보다 더 멀리 있죠. 더 멀리 있다라는 건 예전에 생성되었다. 즉 연령은 A 지점, B 지점보다 많다가 되겠습니다. B 지점의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다. 자, B 지점은 지금 그림을 읽어보면 정자극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 현재도 정자극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현재는 뭐냐? 바로 열곡 지역에서 나오는 열곡 지역의 해양 지각은 지금 막 생성된 해양 지각이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구 자기장 방향이 정자극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일치합니다. A가 반대였겠죠. 디귿.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은 일정한 주기로 일어났다. 요 문제의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수능 특강에서.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일정한 주기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일정한 주기를 외우라고 배웠을 겁니다.
배운 적이 없죠. 그리고 그림을 봐도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료 해석을 통해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일정한 주기면 그 배웠겠죠.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령과 변환단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개념편에서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A는 멘틀대로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A 뭐죠? A는 해령입니다. 해령의 열곡이기 때문에 멘틀대로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맞죠? 니은 지진은 B부근보다 C부근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B부근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아까 판의 경계 1번, 2번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니은 틀렸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분포하는 판은 B와 C를 이은 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B와 C를 이은 선과 나란한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냐? 라는 질문이고 맞죠? 그쵸? B와 C를 이은 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정확히는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게 판이 이동하는 방향에 나란하게 이 변환 단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이 변환 단층의 이 변환 단층이 생긴 대로 판이 이동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순서를 반대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번 그림은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모식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A와 B 지점에서 복각을 측정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자기 적도이기 때문에 그쵸? 자기 적도이기 때문에 복각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각이 수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북극은 아니지만 북반구에서의 복각을 묻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복각, 즉 나침반의 N 방향이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지점에서는 니은이겠죠. 이 디귿 있죠. 디귿은 이 나침반의 이 N극 방향이 땅 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북극의 그림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은 잔류자기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 지구자기장의 방향은 자성 광물의 자와 방향과 같다.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의 지구자기장의 방향은 자성 광물의 자와 방향과 같다. 이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의 지구자기장 방향을 자성 광물의 자와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성암이 생성됐다는 것 자체가 마그마가 어느 일정 온도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식었다는 거예요. 그 온도를 뭐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뭐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 퀴리 온도 이하로 냉각될 경우 이 광물이 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화된 방향을 바로 잔류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니은 화성암이 생성된 후에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변하면 화성암의 자화 방향도 반대로 변한다. 화성암이 이미 생성이 돼버리면 지구자기장이 변하더라도 화성암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을 잔류자기라고 한다고 했죠. 자성광물이 포함된 암석의 잔류자기 복각, 즉 예전에 생성된 자기장 방향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생성되었을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정답이죠. 3번입니다. 이런 9번 문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모호하게 알고 있는 이 잔류자기 개념, 그다음 잔류자기 관련 문제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이 선지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5억 년 전에는 지자기 북극이 2개였다. 이런 말은 다 틀렸습니다. 지자기 북극은 무조건 하나였고요. 이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대륙이 5억 년 전이랑 현재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2억 년 전이 현재보다 가까웠다. 예전에는 이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점차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엔 판계가 형성됐고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는 2억 년 전이 현재보다 멀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도 2억 년 전이 현재보다 가까웠다 맞죠. 자, 사실 이런 문제도 이 대륙 이동을 다룬 문제로 제대로 풀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 그렇게 풀 이유가 없어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렇게 풀어야 되고요. 작년 9월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그러한 형태를 다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귿. 두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서로 다른 까닭은 대륙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완전히 맞는 말이죠. 이 말을 하길 바랬던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중생대 말의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가 거의 중생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7,100만 년 전이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가 중생대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인도는 남반구에 있었죠. 해석하면 볼 수 있습니다.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1,0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 크다. 3,800만 년 전의 A 지점, 1,000만 년 전의 A 지점 보면 1,000만 년 전이 복각이 더 큽니다. 복각이 더 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위도가 크면 복각이 큽니다. 1,0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 위도가 크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자,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평균 속력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다. 자,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A 지점 찾고요. B 지점을 찾아둬야 됩니다. 그럼 7,100만 년 동안 A 지점이 많이 이동했는지 B 지점이 많이 이동했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딱 보면 B 지점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다는 틀렸습니다. 11번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12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던 초대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로디니아는 판게아보다 먼저 형성됐죠. 니은. 가는 육상식물 화석 자료를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자, 니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나가 형성되면서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의 습곡 산맥이 형성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 지역의 칼레도니아 산맥은 판게아 형성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디귿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우선 3번입니다. 근데 니은을 왜 넘어갔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디니아는 육상식물 화석 자료를 토대로 복원한 거라고? 이런 것까지도 내가 알아야 돼? 이런 걸 외워야 돼? 이런 거 너무 지엽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육상식물이라는 것이 결국엔 힌트가 됩니다. 육상식물이라는 것이 언제 등장했느냐가 이 문제의 초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약간 2단원에 너무 가까운 문제여서 그래도 좀 설명을 할게요. 육상에 생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래는 생물이 바다에서 먼저 있었는데 육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존층의 생성이 필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존층의 생성 이후에 오르도비스기의 오존층이 생성되고 오르도비스기 말에서부터 실루리아기 초까지 육상으로 그 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통 배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상식물은 고생대에 생깁니다. 문제는 로디니아라는 건 앞에 개념편에서 봤겠지만 12억 년 전이라고 하고요. 원색 누대에 생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원색 누대. 그러면 이 로디니아는 당연히 육상식물 화석 자료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이거를 로디니아는 뭘 이용해서 복원한 것이다 외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로디니아가 12억 년 전이라는 거를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답지를 보더라도 답지에 이 문제는 답지에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출제자의 의도보다도 그냥 그 선지 자체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캐치해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로 따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2점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3점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